대부분 사람들이 살을 뺄 때 무조건 칼로리를 줄여서 적게 먹는 절제하는 다이어트를 선호하죠. 그때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 뭐죠? 식사량을 줄이거나 간식을 끊거나 저녁 한 끼는 패스하거나. 식사량을 줄이고 굶는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칼로리를 적게 섭취해야 살이 빠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참는 방식은 절대 다이어트 할 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려서 허기를 일으키고 폭식이 주범이 되기 때문이죠. 살을 빼기가 더 힘들어지고 요요만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배고픔을 참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칼로리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실제 의사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채널 닥터 프렌즈, 그리고 건강과 다이어트를 쉽게 풀어주는 선시티 5스타 채널의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함께 실제 적용 가능한 정보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점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한 만큼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와닿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대로 된 영양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왜 다이어트가 자꾸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한지를 쉽고 편안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꿀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위가 비어서 생기는 생존 허기예요. 다른 하나는 혈당이 요동치면서 생기는 가짜 식욕이에요. 다이어트를 망치는 건 항상 이 두 번째, 강한 식욕 때문이죠. 이런 식욕은 실제로는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뇌가 위기 상황으로 착각해서 보내는 신호예요. 이 혼란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인슐린 스파이크입니다. 예를 들어 살을 빼겠다고 아침에 가볍게 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달달한 요거트를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혈당이 순식간에 확 치솟고 이를 낮추려고 인슐린이 한 번에 확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혈당이 다시 빠르게 곤두박질 치면서 뇌는 이렇게 판단해요. 지금 당장 에너지가 부족해. 빨리 단 거를 넣어. 그래서 아침을 분명히 먹었는데도 점심 전에 유난히 허기가 빨리 오고 입이 계속 뭔가 찾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몸이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라 호르몬 입장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인 셈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보면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자주 고르는 음식들이 있죠. 과일이나 고구마, 단호박 같은 것들이요. 건강한 탄수화물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이 음식들에는 과당, 그러니까 프럭토스가 꽤 들어있고 이 과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도당이랑 몸에서 쓰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은 그걸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이 포도당은 근육도 쓰고 뇌도 쓰고 심장도 쓰고 우리 몸 거의 모든 세포가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해요. 아, 에너지가 들어왔네. 그 덕분에 우리가 움직일 힘도 생기고 머리도 돌아가고 기초 대사량도 유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당은 몸 전체가 함께 나눠 쓰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당은 어떨까요? 과일에 많다고 해서 무조건 몸에 좋을 것 같지만 과당은 포도당처럼 쓰이지가 않아요. 과당은 근육이나 뇌에서 바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간으로만 가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간은 원래도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해독도 해야 되고 혈당도 조절해야 하고요. 그런데 과당이 한꺼번에 많이 몸에 들어오면 간은 이렇게 판단해요. 아, 이건 지금 당장 쓸 에너지가 아니네? 그럼 저장하자. 그래서 과당은 에너지로 쓰이기보다는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우리 뱃살이나 간 주변에 지방으로 쌓이기가 쉬워요. 다이어트에서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포도당은 몸 전체에서 에너지로 쓰이면서 활력도 유지가 되고 포만감도 비교적 오래 가요. 반면에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하다 보니 지방은 쌓이는데 에너지는 충분히 쓰이지가 않아서 금방 다시 배고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과일, 고구마,
단호박만 먹고 있는데도 와, 왜 이렇게 허기가 빨리 오지? 왜 뱃살이 안 빠질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더 억울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과당은 우리가 배부르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렙틴을 잘 자극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지방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뇌는 배부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못 받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은 계속 먹고 싶어지는 허기는 잦아지고 다이어트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칼로리는 낮아 보이는데 자꾸 배가 고프게 만들고 고구마, 과일, 단호박이 사실은 여러분 다이어트를 방해했던 숨은 범인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왜 단순히 적게 먹는 식단만으로 다이어트가 어려운지 감이 오셨을 거예요. 저는 9년이란 시간 동안 세포 건강과 영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서 브랜드 파트너로 활동해 오면서 특히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한 여성분들의 고민을 많이 상담해 왔습니다. 저 역시 40대 중년이 되면서 몸의 변화를 체감하고 이 일이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설계해 드는 일이라는 걸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구독하셔서 건강한 변화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그럼 이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진짜 이유와 해결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결국 다이어트 실패의 핵심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배고픔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혼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고픔을 참고 버티면서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몸은 너무 배고파지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반대로 포만감을 알려주는 렙틴의 신호는 점점 무뎌져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의지로 버티는 다이어트일수록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식으로 끝나기 쉬운 거예요. 진짜 성공하는 다이어트는 배고픔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배고픔을 덜 느끼는 상태로 설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먼저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음식부터 반드시 줄여야 해요.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복 상태를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인슐린 수치가 낮고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몸은 드디어 쌓아둔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예전처럼 참다 폭발하는 배고픔이 아니라 생각보다 괜찮고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공복감으로 느껴지게 돼요. 결국 다이어트는 얼마나 적게 먹느냐의 처절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왜 자꾸 배가 고픈지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죠. 인슐린을 자극하고 간의 지방을 쌓게 만드는 음식들만 스마트하게 조절을 해도 우리 몸은 더 이상 더 먹어 라는 그런 가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고 폭식 없이도 꾸준하게 살이 빠지는 몸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게 돼요. 오늘 배우신 이 배고픔의 원리만 기억하셔도 다이어트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체형 변화를 직접 겪어봤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건강한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부터 또 런닝까지 수많은 과학적인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직접 실천해오고 있어요. 제가 경험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건강한 다이어트는 한순간에 그런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건강한 라이프를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 같은 결과가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반복된 실패로 자신감을 잃고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화된 내 몸을 질책하기보다는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경험한 노하우와 건강해지는 다이어트 정보들을 아낌없이 나눠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